폐지 줍는 김할머니, 다리 다친 강아지 구해주니 한 달 뒤 강아지의 보온에 깜짝 놀라. 한국의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새벽은 늘 익숙한 소리들로 시작됩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경운기 소리가 논밭을 가로지릅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낡은 집들의 굴뚝에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신선한 아침 공기 속에 옅은 안개처럼 퍼져나갑니다. 마을 공동수도가 있는 공터로 향하는 흙길 위로 김할머니가 허리를 굽힌 채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갑니다. 손수레에는 밤새 모은 폐지가 가득 실려 있고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할머니의 느린 발걸음에 맞춰 단조롭게 울립니다. 김할머니는 올해 65, 작고 야인 체구지만 단단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고된 삶이 새겨진 깊은 주름이 가득합니다. 할머니는 마을 변두리, 강가 근처의 허름한 작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소박하다 못해 초라한 삶이지만 그곳은 할머니에게 세상 전부입니다. 매일 할머니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한 체력과 끈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온 동네를 돌며 폐지와 고물을 모아 고물상에 팔아 겨우 끼니를 해결합니다. 울퉁불퉁한 길 위를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고된 일이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마음이 가난한 게 진짜 가난한 거지. 할머니는 지칠 때마다 속으로 되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김할머니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돕습니다. 한 번은 마을 끝에 사는 눈먼 노인이 물이 떨어져 곤란해한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모아둔 폐지를 팔아 산 생수를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돈이면 며칠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남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거지. 마음이 편한 게 제일 귀한 거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웃집 박 여사는 할머니를 늘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예전에 작은 장사를 하다 실패한 뒤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김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갈 때마다 박 여사는 듣기 싫은 빈정거림을 내뱉곤 했습니다. 저렇게 가난하면서 착한 척은. 그래봤자 누가 알아주나? 심지어 한 번은 할머니가 지나가는 길에 일부러 물을 뿌려 할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손수레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이야 뭐라든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착하게 살면 복이 올 거야. 김할머니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가끔 1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과 외아들을 한꺼번에 잃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작은 집은 더욱 텅 비었고 할머니의 외로운 그림자만이 집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기는 대신 할머니는 선행과 따뜻한 미소로 외로움을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온정을 베풀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발걸음, 무거운 손수레.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강둑 근처를 지날 때 할머니는 잠시 손수레를 멈추고 허리를 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땅이 질척거려 발걸음이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근처 풀숲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와 할머니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한 아주 작지만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김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누가 저기 있나? 할머니는 천천히 손수레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햇빛을 가리던 밀짚 모자를 고쳐 쓰고 풀숲으로 다가갔습니다. 희미한 아침 햇살 속에서 할머니는 작은 생명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약한 신음소리는 바로 그 생명체에게서 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숙여 그 생명체에게 손을 뻗으려다 더 아프게 할까 봐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이 불쌍한 것을 길에다 버렸을까? 할머니는 안타까움 가득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음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마치 더 이상 소리를 낼 힘조차 없는 듯했습니다. 김할머니는 풀썩 주저앉아 조심스럽게 그 생명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누런 털은 피와 흙으로 엉망이었지만 할머니는 그것이 작은 강아지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자신의 밀짚 모자 안에 넣었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서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데려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둬야 하나?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서 품 안에서 여전히 낑낑거리는 작은 강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살랑 부는 바람이 마치 할머니에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작은 생명은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라.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이 점차 단호해졌습니다. 그래, 일단 집으로 데려가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보자. 할머니는 다시 모자를 고쳐 쓰고 손수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 손으로는 강아지가 든 모자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의 기갓길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마음속에는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외로운 삶에 비어있던 어떤 조각이 서서히 채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풀숲으로 다가가 맨발로 축축한 흙 위를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희미한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벌벌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비추었습니다. 피투성이의 누렁이 강아지였습니다. 뒷다리는 힘없이 꺾인 채 움직이지 못했고 입에서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아지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는 눈빛으로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손수레를 내려놓고 강아지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며 피 묻은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불쌍한 생명체의 가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입가에서는 낮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엾어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니? 강아지를 보자 할머니의 마음은 아프게 죄어왔습니다. 순간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던 순간.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고통이 할머니로 하여금 이 작은 생명체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녀석도 그때의 나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졌구나. 내가 모른 척하면 내 양심이 견딜 수 없을 거야.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며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랐습니다. 할머니는 당장 한 끼 식사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동물을 어떻게 키운담? 데려간들 뭘 먹여 키우나?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며 강아지의 앙상한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가 할머니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측은지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갑고 마른 몸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수레에 있던 낡은 헝겊으로 강아지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일단 집으로 가자.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할머니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알면서도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폐지 손수레, 품 안에는 낡은 헝겊에 쌓인 작은 강아지.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몇몇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늙어서 주책이야. 저런 골칫덩이를 왜 주워와? 키울 능력이나 되나? 그런 말들이 김할머니를 위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의 입을 막을 수는 없지.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흘길은 더욱 질퍽해졌습니다.
김 할머니는 쓰고 있던 밀짚 모자를 벗어 강아지에게 씌워주고 자신의 어깨가 비에 젖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물이 종아리까지 차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다 다른 고무신을 벗고 진흙탕 물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품 안에 강아지를 보물처럼 소중히 감싸 안은 채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구석의 낡은 돗자리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조금 떠 낡은 수건으로 몸에 묻은 피와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느리고 부드러웠으며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누렁이다. 넌 살아야 해, 알았지? 할머니는 마치 아기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아지의 눈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약한 눈빛 속에 작은 빗줄기가 스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내내 김 할머니는 누렁이 곁을 지켰습니다. 낡은 돗자리 위에서 잠든 누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평상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신경은 온통 누렁이가 있는 구석을 향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누렁이의 약한 숨소리가 갑자기 가빠지며 할머니를 선잠에서 깨웠습니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걱정스럽게 누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렁이의 다리가 떨리며 할머니 쪽으로 기어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 힘내, 누렁아. 할머니는 누렁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목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낸 후 김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은은한 아침 햇살이 낡은 지붕 틈새로 들어와 누렁이가 누워있는 돗자리를 비추었습니다. 작은 강아지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고 숨소리도 희미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맑아져 작은 희망의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안도감이 할머니의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래, 아직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기쁨과 안심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쌀 몇 토를 넣어 묽은 미음을 끓였습니다. 낡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누렁이에게 먹였습니다. 강아지는 힘겹게 삼키려 했었고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미음 한 방울 한 방울이 누렁이의 입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며 할머니의 마음은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누렁이의 다친 다리는 여전히 할머니를 걱정시켰습니다. 상처 부위는 더 붓고 붉어져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집안 구석을 뒤져 낡은 붕대 조각과 말려둔 약초 몇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누렁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행여나 누렁이가 아플까 봐 손이 떨렸습니다. 힘내야 한다. 알았지? 내가 가난하긴 해도 널 죽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할머니는 굳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렁이는 할머니의 손길과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끼는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는 원래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지만 김 할머니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밥을 누렁이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소금 간만 겨우 한 묽은 죽이었지만 할머니는 대부분을 누렁이에게 양보했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되지. 이 녀석만 살 수 있다면. 할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누렁이가 조금씩이라도 먹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폐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는데 평소 할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박 여사가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평생 폐지나 줍더니 이제 다리 저는 개까지 주워와서 고생을 사서 하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생각인지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비웃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꾸하는 대신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 내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누렁아. 할머니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앞을 향한 시선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누렁이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걷는 것이 불편했지만 작은 강아지는 작은 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절뚝거리는 달이었지만 김할머니가 돌아오면 반가움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평상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렁이가 구석에서 천천히 다가와 할머니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 할머니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가 사람 기쁘게 할 줄 아는구나, 누렁이. 하지만 평온한 날만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일부러 김할머니 집 문 앞에 더러운 물을 뿌려 마당 안까지 흘러들게 했습니다. 누렁이는 약하게 으르렁거리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할머니 앞을 막아서듯 섰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듯했습니다. 작지만 용감한 누렁이의 행동에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김할머니는 누렁이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예전처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더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선뜻 인정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러 나가려는데 누렁이가 절뚝거리며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떠나보내기 싫은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숙여 누렁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집 잘 지키고 있어. 금방 돌아올게. 돌아서는 할머니는 누렁이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없는 신뢰와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김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의 희미한 등잔 불빛이 작은 창문 틈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절뚝거리며 문 앞으로 다가왔지만 할머니를 보자 눈빛이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김할머니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누렁이 옆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에 평온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김할머니, 큰일 났어요. 급박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렁이 머리 위에 손을 얹은 채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지? 설마 누렁이 때문에? 할머니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문밖을 내다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김할머니가 누렁이를 데려온 날부터 할머니에 대한 소문은 작은 마을의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는 동네 빨래터에서부터 저녁 무렵 아낙네들의 모임까지 어디에서나 뜨거운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리 저는 개는 왜 주워왔대? 제정신인가? 혹시 팔아서 돈 벌려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저렇게 가난한데 뭘 먹여 키워?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김할머니의 마음을 베었습니다. 할머니가 폐지 손수레를 끌고 흙길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예전처럼 인사하는 대신 흘깃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폐지를 팔기를 거부하며 핑계를 댔습니다. 요즘 개 돌보느라 바쁘실 텐데 폐지가 깨끗할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가장 매몰찬 사람은 역시 박 여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입구 공터에서 박 여사는 팔짱을 낀 채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개를 데려온 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다리 저는 개를 키워서 뭘 하겠어요? 딱 보니 사람들 동정심 사서 돈이나 얻어내려는 속셈이지. 근거 없는 비난에 김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손수레 손잡이만 꽉 쥐었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인 듯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기다리며 문밖까지 힘겹게 기어 나오는 누렁이를 떠올리자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이 섰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옳고 그름을 알면 됐지.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며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를 뒤로 한 채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끝에서 홀로 사는 최할아버지가 김할머니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쌀 한 봉지를 들고 섬돌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할멈, 요즘 힘들다는 얘기 들었네. 이 쌀, 얼마 안 되지만 받아두게.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김할머니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최 영감님.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영감님도 넉넉지 않으시면서. 최 할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으며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먹고 살만해. 하지만 김할멈은 마음이 부자잖아. 할멈을 돕는 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사람 사는 정이 뭔지 가르쳐주는 일이야. 그러니 받게. 저 작은 강아지를 위한 내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게나. 김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국 쌀봉지를 받아들며 감사함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촛불과 같았습니다. 매일 밤 온갖 따가운 시선을 견뎌낸 하루 끝에 김할머니는 누렁이 곁에 앉았습니다. 작은 강아지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항상 힘겹게 몸을 움직여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할머니를 위로하려는 듯 밝게 빛났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낡은 지붕 곳곳에서 비가 샜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누렁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바나나 잎사귀 하나를 물어와 할머니가 누운 자리 위로 떨어지는 빗물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이 낡은 이불보다 더 따뜻하구나. 누렁아. 할머니는 누렁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온갖 풍파 속에서 찾은 작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할머니가 폐지를 주워 돌아오는데 집 문 앞에 마른 장작 한 다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렁이가 그 옆에 앉아 마치 자기가 한 일이라는 듯 낮게 짖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이구, 기특한 녀석. 꼭 내 걱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돌아오는데 박 여사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박 여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키우는 게 뭔가 이상해. 분명 나쁜 짓 하려고 키우는 걸 거야. 이 일을 확실히 밝혀내야 해. 김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무거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또 뭘 하려는 거지? 어느 이른 아침, 희미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김할머니의 작은 집에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앞에 손수레를 내려놓으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수레 손잡이를 잡고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져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아직 서늘한 아침 공기에도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리며 허리를 감쌌습니다. 하도 무거운 걸 끌고 다녀서 그런가. 오늘따라 얘 이렇게 힘들지.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끊이지 않는 통증이 할머니를 주저앉혔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일 안 하면 뭘 먹고 사나. 참아야지. 발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느려졌지만 할머니는 매 걸음마다 파고드는 통증을 애써 무시하며 꿋꿋하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늦은 오후, 이웃집의 활발한 꼬마 민지가 김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마루 끝에서 졸고 있는 누렁이를 발견한 민지는 다가가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누렁이는 왜 다리를 절어? 어렸을 때 엄청 개구쟁이였나 봐요. 그렇죠? 마당을 쓸던 김할머니는 빗자루를 놓고 민지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란다. 얘야. 누렁이는 누가 버리고 갔어? 할머니가 주워와서 돌봐주고 있는 거야.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근데 누렁이, 저번에 읍내에 사는 부자 아저씨가 잃어버렸다는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아저씨, 몇 달 동안이나 강아지 찾는다고 난리였는데 그 강아지도 누렁이처럼 노란색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김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얘야. 누렁이는 흔한 이름이잖니. 그렇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졸고 있는 누렁이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 강아지일까?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강둑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수레가 기울어지며 폐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허리를 감싸쥐고 고통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와 돕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수군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렇게 늙고 병들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아마 저 다리 저는 게 키우느라 쉬지도 못하는 거겠지. 김할머니는 묵묵히 쏟아진 폐지를 주워 담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이지 않는 돌덩이처럼 할머니의 야윈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할머니는 지쳐서 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누렁이는 할머니의 고통을 느꼈는지 절뚝거리며 다가와 할머니 품에 머리를 부볐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가 있잖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 녀석을 끝까지 돌볼 수 있을까?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누렁이의 믿음 가득한 눈빛을 보자 할머니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내 가족이야. 우리 같이 힘내자. 그날 밤 낡은 지붕 위로 후두둑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누렁이가 힘겹게 나뭇잎 하나를 물어와 비가 새는 곳을 막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에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누렁이를 품에 꼭 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이 깊은 줄 알았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견딜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민지의 말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또 와서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강아지 찾으면 큰 상금을 준대요. 만약 누렁이라면 그 아저씨가 엄청 기뻐할 거예요. 김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연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름 모를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 녀석을 잃을 수 없어.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며 마치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 누렁이의 다리에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가 희미한 등잔불 아래 앉아 누렁이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있는데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자 부유해 보이는 낯선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할머니 계십니까? 제가 노란색 강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김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시선이 누렁이에게 갔다가 다시 남자를 향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누렁이에 대해 뭘 알고 온 걸까? 설마 누렁이를 빼앗으러 온 건 아닐까?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지만 김할머니의 마음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낮에 만난 낯선 남자의 방문이 할머니를 밤새 뒤척이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평상에 누워 할머니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이 지붕을 스치는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정말 누렁이를 찾으러 온 걸까? 만약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곁에는 누렁이가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창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우는 모습이 마치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듯했습니다. 깊은 밤, 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 창문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누렁이가 어둠 속에서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정적을 가르는 낮은 경고음이었습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창문 틈으로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남자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작은 집 안을 훑다가
구석에 놓인 작은 쌀자루, 김할머니의 가장 귀한 재산에 멈췄습니다. 남자가 다가가 몸을 숙여 쌀자루를 집으려던 순간 누렁이의 요란한 짖음 소리가 남자를 놀라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 순간 누렁이는 남은 힘을 다해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둑의 바짓가랑이를 세차게 물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며 발버둥 치고 손을 휘저어 작은 강아지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깬 김할머니는 황급히 등잔불을 들고 달려나와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당장 그거 내려놔. 등잔 불빛이 남자의 당황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들켰다는 것을 안 남자는 누렁이를 뿌리치려 했으며 근처에 있던 잡동사니 몇 개를 훔쳐 허둥지둥 문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김할머니는 황급히 누렁이 곁으로 다가가 주저앉았습니다. 강아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다리를 떨었지만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누렁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내 은인이구나, 누렁아. 내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둑이 김할머니 집에 들었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다리 저는 개가 도둑을 쫓아냈다고? 믿을 수 있나? 김할머니가 자기 개 자랑하려고 지어낸 이야기겠지. 김할머니는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여느 때처럼 묵묵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누렁이가 마루 끝에 누워 할머니의 발걸음을 따라 눈을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약했지만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힘겹게 몸을 일으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누렁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 상관없어. 넌 그냥 개가 아니야. 넌 내 가족이고 내가 절대 잃을 수 없는 친구야. 그날 밤 김할머니가 등잔불 아래 앉아 누렁이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는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불빛이 문 밖에 서 있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바로 어제 왔던 그 낯선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더욱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 개를 당장 확인해야겠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개와 너무 닮았습니다.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할머니는 누렁이를 내려다본 후 고개를 들어 남자의 단호한 눈빛과 마주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올랐습니다. 정말 이 녀석을 잃게 되는 걸까? 아침 햇살이 마을 곳곳을 비추었지만 김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낯선 남자의 방문은 이상한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자문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올까? 만약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김할머니가 마루 끝에 서서 마당 쪽으로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는 누렁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아지 역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듯 길을 쫑긋 세우고 낯선 소리가 들려오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김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안으로 들어와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누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개를 강가에서 주우셨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김할머니는 불안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가 근처 풀숲에서 주웠습니다. 그때 이 녀석은 크게 다쳐서 숨만 겨우 쉬고 있었어요. 그전 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어내려는 듯했습니다. 그러고는 명함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더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는 아주 특별한 개를 찾고 있습니다. 남자의 모습이 사라졌지만 불안감은 김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더욱 강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고 속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누렁이가 정말 저 사람 개일까?
낯선 남자의 방문 소식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온갖 추측과 소문이 골목마다 흘러넘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부잣집 개였대. 김할머니, 저게 돌려주고 큰돈 받겠네. 저게를 왜 안 돌려주고 데리고 있었을까? 돈 벌려고 그랬나 보네. 박 여사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가장 컸습니다. 거봐요. 내 말이 맞았잖아요. 저 할머니가 개를 데리고 있었던 건 다 남들 동정심 사려고 그런 거라니까. 이제 꼬리가 잡힌 거지. 떠도는 소문들에 김할머니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발치에 맴도는 누렁이를 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누렁이와 놀아주다가 외쳤습니다. 할머니, 이게 저번에 부자 아저씨가 붙여놓은 전단지 속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상금도 엄청 크다고 했었는데. 민지의 말은 할머니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우연이겠지, 얘야. 누렁이는 흔한 이름이니까. 하지만 할머니를 바라보는 누렁이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이해하는 듯했고 할머니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만약 정말 저 사람 개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밤이 깊어 김할머니는 등잔불 아래 앉아 누렁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도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누렁이의 모습, 굳은 날씨 속에서도 자신 곁을 지켜주던 충성스러운 친구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만약 이 녀석이 정말 다른 사람의 가족이라면 돌려보내야겠지. 하지만 이젠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녀석을 보낼 수 있을까? 마음속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김할머니, 분명 저게 이용해서 돈 벌려는 속셈일 거야. 늙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할머니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걸었지만 야윈 어깨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김할머니가 누렁이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골목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재빨리 할머니와 누렁이의 사진을 찍고는 사라졌습니다. 김할머니는 놀라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 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누렁이를 노리고 있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녀석을 지킬 수 있을까? 그날 밤, 김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위로 쏟아졌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발치에는 누렁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여전히 평온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숙여 누렁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널 보내지 않을 거야. 마치 할머니의 말을 알아들은 듯 누렁이는 할머니 손에 머리를 부비며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밤하늘은 잿빛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낡은 지붕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첫 천둥 소리가 울리며 늦은 오후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을 공동수도가에서 막 물을 길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겠네. 서둘러야겠다. 할머니의 야윈 어깨가 흙길 위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양동이를 든 팔이 걸음걸이에 맞춰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번개가 번쩍이며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흙길은 금세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낡은 밀짚 모자로는 쏟아지는 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늘기 고무신에 달라붙어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비가 더 거세지기 전에 집에 가야 해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며 양동이 손잡이를 꽉 쥐고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강둑바로 옆길은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양동이가 기울어지며 할머니를 강둑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근처 나무 뿌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누구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희미했고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작은 집안, 평상 밑에 누워있던 누렁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불길한 낌새를 느낀 듯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였습니다. 눈빛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습니다. 망설임 없이 누렁이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세찬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누런 털은 금세 흠뻑 젖었고 발걸음마다 지늘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강둑 근처에 다다르자 누렁이는 창백한 얼굴로 웅크리고 누워있는 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누렁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크게 짖으며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자 누렁이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누렁이는 뒤돌아 마을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할아버지 집 앞에 멈춰선 누렁이는 앞발로 문을 세차게 긁으며 절박하게 지저댔습니다. 잠결에 깬 최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흠뻑 젖은 누렁이를 보고 할아버지는 이야해했습니다. 누렁아, 내가 왜 여기 있니? 누렁이는 계속해서 크게 짖더니 강둑 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급히 비옷을 걸치고 누렁이를 따라 달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최 할아버지는 강둑 아래 빗물에 흠뻑 젖어 움직이지 못하는 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하고 자신의 비옷을 벗어 할머니의 몸을 감싸 체온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고맙네, 최 영감. 누렁이 덕분에 살았어. 김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할머니는 낡은 평상 위에 눕혀졌습니다. 누렁이는 할머니 발치에 바짝 엎드려 잠시도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그냥 개가 아니야. 넌 내 가족이고 내 은인이야. 누렁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충성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렁이가 김 할머니를 구했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리 저는 개가 도둑도 쫓아내고 할머니도 구했다고? 정말이야? 또 이야기 꾸며낸 거 아니야? 김 할머니는 그런 소문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곁에 누워있는 누렁이를 보며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막 잠이 들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든 부인과 함께였습니다. 부인은 사진 한 장을 손에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누렁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우리 아이요.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더욱 불어나 넘실거리며 강둑 위로 차올라 김 할머니가 쓰러져 있던 작은 나무 아래까지 위협했습니다. 할머니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입술은 추위로 파랗게 변했고 숨결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까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까? 그래도 누렁이는 무사하니 다행이다. 충성스러운 작은 강아지를 떠올리자 지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할머니를 떠난 누렁이는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발걸음마다 지늘기 사방으로 튀었고 다친 다리에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결연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집은 미끄러운 길 위를 재빠르게 달려나갔고 질퍽한 땅 위에는 작은 발자국들이 이어졌습니다. 누렁이는 김 할머니를 도와주었던 마음씨 좋은 최 할아버지의 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댈 곳은 그곳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할아버지 집에 도착한 누렁이는 크게 짖으며 낡은 나무 문을 앞발로 세차게 긁었습니다. 잠결에 깬 최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지저대는 누렁이 소리에 놀라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흠뻑 젖은 작은 강아지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아지의 눈빛은 밝게 빛나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누렁아? 할아버지가 물었지만 누렁이는 짖기를 멈추지 않고 몸을 돌려 강둑 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최 할아버지는 즉시 비옷을 걸치고 누렁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근처 이웃 몇 명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희미한 등불들이 어두운 빛 속에서 흔들리며 걱정스러운 얼굴들을 비추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들은 강둑바로 아래 물가에 흠뻑 젖어 쓰러져 있는 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달려가 근처 나무에 밧줄을 묶고 할머니에게 접근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우산으로 할머니를 가려 비를 막아주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힘을 합쳐 할머니를 강둑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누렁이는 그 곁을 지키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어떤 위험으로부터든 할머니를 지키려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할머니는 낡은 평상 위에 눕혀졌습니다. 등잔 불빛이 창백하지만 여전히 굳센 의지가 엿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누렁이는 할머니 발치에 누워 잠시도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은인이다, 누렁아. 할머니는 목 메인 소리로 속삭이며 작은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오늘 밤을 넘기지 못했을 거야. 누렁이는 할머니 손에 머리를 부비며 충성과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누렁이가 김 할머니를 구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그 다리 저는 개가 그렇게 큰일을 했다고? 정말이야? 김 할머니가 사람들 관심 끌려고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그럼에도 김 할머니는 그런 소문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누렁이의 충성스러운 눈빛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압박감을 이겨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막 잠이 들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이든 부인과 함께였습니다. 부인은 사진 한 장을 들고 김 할머니에게 다가와 누렁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우리 아이예요.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사진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옆에 선 남자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가의 작은 집안, 김 할머니는 말없이 강 사장님 품이 있는 모습이지만 단호한 눈빛의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나이든 부인이 서서 반짝이는 눈빛의 누렁이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강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감출 수 없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강철민입니다. 도시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시고 저희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저희 집 귀한 강아지 럭키를 찾아다녔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발치에 누워있는 누렁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럭키라고요? 저는 그냥 강가 근처 풀숲에서 주웠어요. 그때는 크게 다쳐서 그전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강 사장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럭키의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 강아지는 작고 반짝이는 황금색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럭키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목걸이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럭키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아주 소중한 일원입니다. 반년 전 사고로 잃어버리고 온 사방을 찾아다녔습니다. 럭키라는 이름을 듣자 누렁이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망설임과 희미한 익숙함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몸을 숙여 누렁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사장님의 럭키라면 제가 데리고 있을 권리가 없겠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렁이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 사장님은 무릎을 꿇고 앉아 누렁이의 다리를 부드럽게 만지며 작은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흉터는 럭키가 어렸을 때 다쳤던 자국입니다. 제가 착각할 리가 없습니다. 누렁이는 강 사장님을 보았다가 다시 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각자 누렁이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할머니는 등잔불 아래 앉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누렁이의 모습, 폭우 속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왔던 모습들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내 가족이야. 하지만 내가 정말 그분들의 럭키라면 내가 널 붙잡고 있을 수는 없겠지. 다음 날,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김 할머니, 저게 돌려주고 부자 되겠네. 운도 좋지. 복덩이 개를 주었으니. 혹시 사람들 동정 사려고 계속 데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비수처럼 김 할머니의 마음에 꽂혔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침묵했습니다. 오후에 강 사장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번쩍이는 승용차와 새 목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잘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동의하시면 럭키를 데려가고 할머니께서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렁이를 바라보자 작은 강아지는 무언가를 이해한 듯 몸을 일으켜 할머니 품에 머리를 부볐습니다. 눈빛은 밝았지만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분들 따라가고 싶니, 누렁아? 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렁이는 말없이 할머니 곁을 맴돌며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김 할머니는 강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슬픔이 가득했지만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옅은 안개가 마을 길을 뒤덮었을 때 강 사장님이 김 할머니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박한 초가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시선은 곧바로 김 할머니 발치에 조용히 누워있는 누렁이에게 멈췄습니다. 강아지의 반짝이는 눈빛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를 아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강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김 할머니와 마주 보았습니다. 어젯밤 내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럭키, 아니 누렁이는 제 인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이 아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따르는지 알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좋은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거요. 강 사장님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럭키, 우리 가족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진 반짝이는 목걸이를 한 누렁이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럭키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저와 함께한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사실 럭키는 구조견으로 훈련받아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돕도록 길러졌습니다. 예전에 중부 지방 홍수 때 사람들을 구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교통사고 이후로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는 누렁이를 돌아보며 목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이를 보니 할머니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아이를 구해주시고 돌봐주시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말없이 누렁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강 사장님, 저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게 가족과 같았어요. 그저 어미가 자식에게 하듯 했을 뿐입니다. 강 사장님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예전 것과 똑같은 글씨가 새겨진 새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하시면 할머니께서 가지셔도 좋습니다.
억지로 이 아이를 떼어놓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할머니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럭키를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바라는 그런 사랑을 이 아이에게 주셨으니까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누렁이를 발견했을 때부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날들, 도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모습, 폭우 속에서 자신을 구하러 달려왔던 모습들이 모두 느린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넌 내 가족이야. 할머니는 누렁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강 사장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자 한 가지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누렁이, 아니 럭키는 그의 가족이기도 하다는 것을. 강 사장님은 김 할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여전히 부드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 없이 럭키를 데려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할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는 두툼한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할머니께서 생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감사함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럭키에 대한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김 할머니는 봉투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강 사장님, 제가 가난하긴 하지만 이렇게 큰 선물을 받을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강 사장님은 웃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습니다. 럭키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주셨잖아요. 그저 두 분 모두에게 보답하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누렁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강 사장님을 보더니 다시 김 할머니를 향해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듯했습니다. 그 행동에 두 사람 모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사장님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럭키는 할머니와 여기 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속할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의 눈빛으로 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럭키를 더 잘 돌보실 수 있도록요. 언제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럭키는 제 가족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할머니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김 할머니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아이가 행복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이러실 필요 없어요. 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건 단지 제 결정만이 아닙니다. 럭키가 원하는 바이기도 할 겁니다. 떠나기 전 강 사장님은 자신의 전화번호와 새 목걸이를 남겼습니다. 할머니께서 지금까지 그래오셨던 것처럼 럭키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 사장님의 모습이 멀어지자 김 할머니는 섬돌에 앉아 누렁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럭키든 나의 누렁이든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이른 아침 첫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할 때 마을 중심부에 자리한 김 할머니의 새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기와 지붕의 작고 아담한 집은 아늑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할머니가 매일 정성껏 가꾸는 파릇파릇한 채소 두둑이 몇 개 있었고 부엌에는 예전에 연기 자욱한 아궁이 대신 깔끔한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와 며칠 전 이사온 새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내 평생 마지막에 이렇게 번듯한 집에서 살게 될 줄이야.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곁에서 신나게 꼬리를 흔드는 누렁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생활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 할머니,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좋은 집을 샀을까? 떡 파는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도와줬겠지. 그래도 김 할머니 착하게 살더니 하늘이 도왔나 보네. 다른 사람이 약간의 부러움 섞인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점차강 사장님과 누렁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처음의 수군거림은 감탄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저 할머니, 마음씨만 고운 게 아니라 운도 좋았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할머니의 그 착한 마음씨가 이 모든 걸 가져다 준 거야. 남몰래 지켜보던 사람들 중 박 여사는 가장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예전에 김 할머니에게 쏟아냈던 모진 말들을 떠올리며 박 여사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여사는 김 할머니 집 문 앞에서 머뭇거리며 섰습니다. 할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못된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박 여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지난 일인데요. 누구나 생각이 짧을 때가 있는 법이지요. 김 할머니의 너그러운 말에 박 여사는 더욱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삶의 환경은 변했지만 김 할머니의 포용력과 인자함은 예전과 그대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편이 나아졌지만 김 할머니는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예전에 동네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요. 김 할머니는 감사의 마음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선행이 처지 때문이 아니라 본래의 착한 심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김 할머니와 누렁이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누렁이는 문 앞에서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할머니가 장에 갈 준비를 하면 반가움에 눈빛이 빛났습니다. 할머니가 텃밭을 가꿀 때나 잠시 쉴 때나 누렁이는 항상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몸을 숙여 채소에 물을 주는데 누렁이가 옆에 다가와 할머니 다리에 부드럽게 머리를 비볐습니다. 마치 위로라도 하려는 듯했습니다. 넌 항상 내 마음을 아는구나, 누렁아. 김 할머니는 웃으며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와 누렁이가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강 사장님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물 상자 하나를 들고 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액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강 사장님이 주최했던 감사 행사에서 찍은 김 할머니와 누렁이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선행이 저와 럭키,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강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럭키를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럭키가 아직 할머니께 드리고 싶은 놀라운 선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김 할머니는 이해함과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누렁이는 마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고요한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김 할머니의 새집 앞 작은 텃밭을 비추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누렁이의 황금빛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먼 곳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긴 듯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다시 나눠야지.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다른 이들에게 받았던 작은 도움들, 김밥 한 줄, 쌀 한 줌. 이 좋은 것들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어.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강 사장님에게서 받은 지원금의 일부를 떼어 마을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책과 옷을 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직접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부모들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며 김 할머니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활발한 꼬마 민지가 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마을에 버려진 강아지랑 고양이들 돌봐주는 모임 만들면 어때요? 마침 근처에 앉아있던 최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즉시 찬성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 마당 한쪽이 비어 있으니 그 녀석들 임시 거처로 쓰면 되겠네. 김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지의 간절한 눈빛과 최 할아버지의 열정적인 모습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모두 함께 돌봐줘야 한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마당에 소박한 비 가림막을 세워 동물들이 쉴 곳을 마련했습니다. 민지와 마을 아이들은 함께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누렁이를 돌본 경험이 있는 김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상처 치료하는 법, 먹이 주는 법, 겁먹은 동물들을 달래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할머니 품에 안겨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박 여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에서 다친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한 박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강아지를 안고 사랑의 보금자리로 왔습니다. 김 할머니,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여사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강아지를 받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이게 바로 아주머니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못된 말을 많이 했지만 할머니 하시는 걸 보니 제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의 보금자리는 금세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가져다주고 동물들을 위한 물품을 기부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직접 봉사에 참여하며 마을의 단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충성스러운 강아지 누렁이는 이 모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렁이는 항상 김 할머니와 자원봉사자들 곁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누렁이가 직접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를 보금자리로 데려와 온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렁이는 정말 똑똑하고 마음씨도 고와 사람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어느 날 오후 모임 사람들이 새로운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막 마쳤을 때 박 여사가 김 할머니 곁에 앉아 제안했습니다. 김 할머니, 우리 이 모임을 좀 더 넓혀서 마을의 어려운 어르신들도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저도 힘을 보태고 싶어요. 김 할머니는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살면 기쁨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지요. 옆에 있던 누렁이가 마치 두 사람의 결정에 동의라도 하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김 할머니 집 처마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고요한 공기 속에는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만 들렸습니다. 김 할머니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누렁이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약간의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오며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 입구에 멈춰 섰고 강 사장님이 내렸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강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할머니는 마음속 불안감을 애써 감추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사장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한때 자신의 가장 충실한 친구였던 강아지 누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럭키, 아니 누렁이는 오랫동안 저와 함께했지만 제가 본 바로는 이 아이가 진정으로 속할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에서 작은 목걸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목걸이에는 럭키, 우리 가족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돌봐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 사장님은 럭키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구조견으로 훈련시키던 날부터 중부 지방 홍수 때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순간들까지.
교통사고 이후로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가족,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요. 김 할머니는 누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강가에서 다친 누렁이를 발견했던 날부터 도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모습, 폭우 속에서 자신을 구하러 달려왔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서 행복하다면 억지로 떼어놓지 않겠습니다. 강 사장님은 목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누렁이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럭키야, 이리 온. 누렁이는 가만히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누렁이는 김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김 할머니는 몸을 숙여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누렁아. 내가 할머니를 선택했구나. 강 사장님은 슬프지만 감동이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여기가 럭키가 진정으로 속할 곳인가 봅니다. 떠나기 전 강 사장님은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럭키는 할머니를 선택했고 저는 그 결정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럭키에게 제가 줄 수 없었던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 김 할머니와 누렁이의 삶은 더욱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누렁이는 할머니와 함께 장에 갔고 할머니가 좌판에 앉아 물건을 팔 때는 조용히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마당을 뛰어놀거나 가끔 길 잃은 강아지들을 사랑의 보금자리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 할머니의 선행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결같이 칭찬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야.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 전체가 사랑의 소중함을 배우게 됐어. 어느 날 오후, 김 할머니가 마당 앞 대나무 의자에 앉아 정원을 뛰어노는 누렁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렁이가 고개를 들고 멀리 길 쪽을 향해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누렁이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따라갔고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김 할머니 집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나무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며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마루 끝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누렁이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지가 쪼그리고 앉아 작은 손으로 강아지의 윤기 나는 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렇게 힘드셨는데 왜 누렁이를 구해주기로 결심하셨어요? 민지가 갑자기 막지만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의 질문은 할머니에게 지난날의 기억,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였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연히 강가 풀숲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누렁이를 발견했던 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피투성이, 그리고 도움을 갈망하는 듯한 눈빛. 할머니는 그때 비가 몹시 내렸고 흘길은 미끄러웠다고 해상했습니다. 자신조차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동물을 더 돌볼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누렁이의 눈빛을 보자 차마 예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마치 김 할머니와 누렁이가 겪었을 고통을 느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목 메이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니, 얘야. 누렁이를 집에 데려왔을 때 할머니는 온갖 험담을 다 들었단다. 하지만 누렁이 덕분에 할머니 마음이 더 편안해졌어. 이 녀석은 그냥 개가 아니라 할머니의 가족이란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할머니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김 할머니는 웃으며 눈빛을 빛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지. 하지만 할머니와 누렁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람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단다. 착한 마음은 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준다는 걸 깨달은 거지.
민지를 바라보며 김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을 모두 잃고 삶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누렁이 덕분에 배웠단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것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거란다. 김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민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버려진 강아지랑 고양이들도 돕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싶어요. 민지는 신이 나서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유기동물 돌보는 모임 또 만들어요. 제가 친구들도 데려올게요. 마침 지나가던 최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즉시 지지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내 땅 남는 곳에 내가 작은 지붕이라도 하나 더 세워주마. 김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으로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다. 할머니가 도와주마. 하지만 민지야, 사람을 돕든 동물을 돕든 항상 인내심과 진심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렴. 그 후 며칠 동안 김할머니와 누렁이의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는 점점 커져 동물들을 돕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선행이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활발하기만 했던 민지는 이제 사랑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김할머니는 평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곁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렁이가 고개를 들고 밤의 정적을 깨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렁이의 시선은 문 쪽을 향해 있었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러니, 누렁아? 할머니는 물으며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따뜻한 햇살이 김할머니 집 마당에 고르게 퍼져 모든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처마 앞 나무 위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김할머니와 민지, 최할아버지 사이에는 즐거운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누렁이는 할머니 발치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눈을 반쯤 감은 채 맑은 공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텃밭에서 딴 신선한 과일 한 바구니를 들고 김할머니에게 선물하며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몽 달콤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풍년이 들었네. 최할아버지는 말하며 크고 둥근 자몽을 김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모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 몇 명이 김할머니 집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작고 앙상한 몸에 털은 피투성이가 되고 왼쪽 다리를 심하게 다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할머니, 이 강아지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아마 차에 치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라면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민지가 재빨리 달려가 문을 열었고 김할머니는 다가가 작은 강아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들어 올려 다리 상처를 살피며 강아지의 눈빛에 서린 고통을 보았습니다. 누렁이는 옆에 서서 마치 격려하듯 꼬리를 살랑거렸습니다. 김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이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주위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저렇게 마음씨가 고우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으시지. 민지는 재빨리 집으로 달려가 깨끗한 수건과 따뜻한 물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최할아버지는 김할머니를 도와 강아지가 누울 임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김할머니는 인내심을 가지고 손으로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부드럽게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강아지를 돌보는 모습은 보는 이들 모두에게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누렁이는 근처에 누워 마치 말없는 보호자처럼 김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문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살릴 수 있을까? 저렇게 늙어서 사람 돌보기도 힘든데 걔까지 어떻게 돌봐? 그냥 편하게 보내주지. 왜 구해서 고생을 사서 하나 몰라. 그 말을 들은 민지가 반박하려 했지만 김 할머니가 막아섰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선행이 스스로 말하게 두렴.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낙담해서는 안 된단다. 며칠간의 보살핌 끝에 작은 강아지는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을 받아먹고 가끔 약하지만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지는 신이 나서 이 이야기를 마을 친구들에게 전하며 동물 사랑 정신을 퍼뜨렸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김 할머니의 선행에 영감을 받아 마당에 다친 동물들을 위한 작은 공간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김 할머니와 작은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제 음식과 물품을 가져와 사랑의 보금자리를 후원했습니다. 김 할머니와 최 할아버지의 보금자리는 마을의 박의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때 김 할머니를 비난했던 박 여사도 이제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음식 한 봉지를 가져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어서요. 할머니 하시는 걸 보니 정말 존경스러워. 생활 형편은 나아졌지만 누렁이는 여전히 김 할머니 곁을 가장 충실한 친구처럼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일할 때마다 누렁이는 바짝 따라다녔고 눈빛에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렁아, 할머니는 이제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단다. 모든 것에 고맙다. 그날 밤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김 할머니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저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더 배우고 싶습니다. 김 할머니는 손에 든 편지를 보며 호기심과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김 할머니의 작은 집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햇살이 처마 앞 나무 사이로 비치며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민지와 최 할아버지는 쌀, 라면, 과자, 그리고 작은 장난감들로 이루어진 선물 꾸러미를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눈을 반짝이고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아는 듯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정성껏 선물 꾸러미를 정리하며 모두를 따뜻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민지에게 당부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먼저 선물을 나눠주렴. 그 다음에 어려운 형편의 다른 가정들에게 주면 된다. 마을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정뿐만 아니라 예전에 김 할머니의 선행을 의심했던 사람들까지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선물 꾸러미는 감동과 감사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민지는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누렁이와 놀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따뜻한 햇살과 어우러져 생기 넘치는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김 할머니에게서 선물 꾸러미를 받고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은 정말 귀한 분이세요. 참석자들 중에는 한때 김 할머니를 가장 심하게 비난했던 박 여사도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하고 가져온 쌀과 채소 얼마를 집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착한 일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제가 예전에 할머니를 오해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김 할머니는 따뜻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아주머니.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선 행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강 사장님이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큰 선물 상자와 가족 사진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렸을 적 누렁이, 아니 럭키가 강 사장님 부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김 할머니에게 다가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저희 가족만큼 럭키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그 반대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사진을 기념품으로 김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받으며 누렁이를 통해 두 가족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긴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감을 묻자 김 할머니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만약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선행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베푸는 사람에게도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할머니와 누렁이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것을 박의 정신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름다운 행동은 공동체 안의 단결과 나눔의 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간 후 김 할머니는 집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강 사장님이 준 사진을 들고 있었고 옆에는 누렁이가 할머니 다리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누렁이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왔구나. 그렇지 않니? 누렁이는 낮게 낑낑거리며 반짝이는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했습니다. 꼬리를 살랑거리며 평화롭고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저희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더 배우고 싶습니다.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에는 기쁨이 서렸습니다. 옆에 있던 누렁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마치 우리 잘했죠. 그렇죠?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시골 마을 곳곳에 퍼져 모든 것을 밝고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푸른 논밭이 맑고 파란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 때마다 벼들이 물결치듯 흔들리며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익어가는 벼의 향기가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 평화롭고 고요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민지는 마당에서 작은 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민첩한 발걸음으로 공을 따라다니며 꼬리를 쉴 새 없이 흔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김 할머니는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자선 행사 때 강 사장님이 준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딴 노랗게 잘 익은 자몽 몇 개를 들고 탁자 위에 놓으며 즐겁게 말했습니다. 김할멈,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걸 보니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징조인가 보네. 김 할머니는 누렁이와 민지가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강가에서 누렁이를 구했던 날부터 이웃들의 의심 속에서 밤새 누렁이를 돌보던 기억, 도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느린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모든 순간은 소중한 법이지. 민지가 그 말을 듣고 할머니 곁에 앉아 맑은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때 그렇게 힘드셨는데 왜 누렁이를 구하기로 하셨어요? 김 할머니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눈빛 때문이었단다. 민지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 아직 살고 싶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어. 할머니는 차마 예면할 수가 없었단다. 김 할머니와 누렁이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전체가 예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어려웠던 가정들은 이제 서로 돕는 법을 알게 되었고, 민지와 최 할아버지가 이끄는 동물보호 모임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한 이웃이 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는 선행이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만 있다면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김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얘야.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내가 하는 모든 착한 일,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단다. 누렁이가 어디선가 달려와 김할머니 곁에 앉아 할머니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동이라도 하듯. 그날 오후 김할머니와 민지, 누렁이는 함께 논길을 산책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논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벼들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민지는 앞서 뛰어갔고 누렁이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건강하고 튼튼한 다리로 민지를 따라 뛰어다녔습니다. 김할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두 아이 같은 존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희망이 서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바람에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나눌 줄 안다면 더 아름다워질 거야. 이것이 할머니가 믿는 것이고 내가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길 바란단다. 저녁 해가 질 무렵 김할머니는 작은 논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작지만 굳건한 모습으로 생명과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누렁이와 민지가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저녁 노을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 위로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선행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베푸는 사람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할머니와 누렁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치며 이 이야기가 남긴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렁이를 구한 행동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사랑을 전파하기까지 김할머니는 선행이 작은 강아지의 삶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밝게 비출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사랑은 부유함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베풀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베풀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이란 핏줄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유대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김할머니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실천은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에 가장 의미 있게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를 원하시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의미 있는 교훈을 주고 사랑과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